자, 연구적 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 네,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우리 팀장님 나와주셨고요. 미소대리님 또 나와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네, 아마 미소대리님이 아마 직접 하셨다고 하니까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잘 알고 있죠, 저는. 예전에는 실제로 서류를 갖다가 우편으로 제출을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10년 전부터는 모든 업무가 이제 온라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마 화면에 나올 것 같은데 신고관리 시스템 R&D.OR.KR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모든 업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그 홈페이지를 신고하면서 정말 많이 방문했는데 일단 홈페이지 자체가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 쉽더라고요. 그리고 FAQ랑 Q&A도 잘 되어 있어서 모르는 건 바로바로 검색하면 되고요. 사실 이게 찾아볼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필요한 정보는 다 홈페이지 안에 있더라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루에도 전화가 몇백 통씩 왔는데 홈페이지에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모든 거를 확인 가능하시고 신고, 인정 처리까지 바로 가능하십니다. 네, 보시는 분들도 신청하시는 동안에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이 질문들을 올려주셔서 궁금한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소대리님 또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네. 잠시만요. 제가 수첩에다 적어왔거든요. 오, 준비성. 여기 있다. 사실 신고할 때 첫 단계부터 막혔던 게 연구 분야거든요. 이 과학기술이랑 서비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처음에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제조 또는 건축업, 제조 기반에 관련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도소매, 지식 서비스 등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서비스 하면 저도 좀 궁금한데요. 자, 그럼 기업들이 우리 기업이 서비스 업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라든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게 되면은 기준 경비일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경비일 코드 값 6자리를 갖다가 확인을 하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서비스 분야로 신고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부가서 신고서에서 기준 경비율 코드 6자리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미소대리님 또 다음 질문이죠? 네, 잠시만요. 팀장님, 신청을 진행하면서 그 다음으로 막혔던 분야가 이 전담요원 인적사항을 넣는 부분인데 아무나 전담요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원 자격이 있나요? 네, 연구 전담 요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업의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오거나 또는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갖다가 소지하고 있으시면 되고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소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까 전에 4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4년이라는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이 4년제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4년을 기준점으로 해서 학사 이상이면은 연구 전담위원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2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의 연구개발 경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3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1년의 연구개발 경력, 그리고 과학기술 특성화고를 나온 고등학교 졸업자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4년의 연구개발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년을 기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합해서 4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4년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학위 그리고 연구개발 경력 기간을 모두 합쳐서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연수와 같은 개념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제 학위를 가진 사람은 2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 증명서를, 그리고 3년에 이제 학위 과정을 갖다 수학하신 분은 1년의 연구개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경력 증명서는 무엇을 내야 돼요? 뭐 양식 같은 게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말 그대로 경력 증명서는 기업마다 다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양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녔던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때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 대한 정보라든지 담당했던 업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간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력 증명서에는 반드시 소속 부서 그리고 담당 업무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명시가 돼야겠네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중간에 한번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 하는데요. 갑자기 퀴즈요? 퀴즈 저 좋아요. 전문 학사를 갖다가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년의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데, 그리고 이분은 산업기사의 자격증도 갖고 계세요. 이럴 경우에 과연 전담 요원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전문학사 2년에 경력 1년에 산업기사 2년, 도합 5년이니까 될 것 같은데요? 저도 5년이라서 될 것 같긴 한데 왠지 됐으면 이런 퀴즈를 안 내셨을 것 같아. 저는 안 될 것 같다에 한 표 드리겠습니다.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학사와 산업기사는 하나의 요건이기 때문에 전문학사하고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2년의 연구개발 경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소대리님 또 질문 이어가시죠. 그 물적 요건 중에서 있잖아요. 그 독립구역과 분리구역,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독립공간, 독립구역은 말 그대로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이라는 거는 결국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고 출입문이 달린 공간이거든요. 바로 이 경우를 갖다가 독립공간, 독립구역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예, 문을 기준으로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공간을 독립공간,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일단 그 방은 조그만 개념이고 경우에는 층 전체를 쓰거나 연구 공간이 큰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독립공간, 독립구역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팀장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 벽이 사람 키보다 좀 높게 돼 있긴 해요. 근데 위 천장이 뚫려 있으면 이거는 분리구역인가요? 이 부분은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고 출입문이 달려 있다라는 기준에서 보면은 분리구역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 위가 뚫려 있지만. 근데 예외적으로 소방법 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간을 갖다가 유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방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방이 아닌 경우는 분리구역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연구소 면적을 신고할 때요. 회사 전체 면적을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연구 활동만을 수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근무하는 그 공간만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 인력들만 사용하는 그런 공간,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연구 인력들이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회사에 안 쓰는 창고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미소님처럼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플 같은 경우도 차고에서 시작했으니까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신고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 인력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연구 개발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용 공간을 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다. 자, 맞습니까? 네. 바로 정확하게 말씀 주셨고요. 네네. 연구원들이 연구 목적으로만 상시 근무하면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실제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경우는 제외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원래는 창고로 사용하던 곳인데 연구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창고를 갖다가 연구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팀장님, 연구소 면적에도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몇 위 이상이 사용해야 되는데 몇 평은 돼야 된다, 이런 거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에 3명, 4명이 있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반대로 혼자서 100평을 쓰거나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연구원들이 신고한 연구개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정도면 폭넓게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소님 또 이어가주시죠. 네, 잠시만요. 아직 많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해요. 자, 그럼 신고 서류를 내고 인정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아주 예전에 연구소를 인정받으신 분들은 막 한 달, 2달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맞습니다. 15년 전에는 한 달까지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적 처리 기한은 열흘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류만 잘 제출을 해주시면 2, 3일 내에 이제 처리가 되고 늦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서류가 미비해서 저희가 이제 보완 요청을 드릴 때 이런 경우에 좀 늦춰지게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일주일 내에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구비 서류 같은 것이 좀 미비할 경우에는 좀 더 걸릴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일일이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변경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보완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전에 예시 파일들을 보면서 서류 준비를 하신다면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홈페이지에 관련 서류 예시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하나씩 전부 다 저희가 마련해 놨습니다. 그 서류를 보고 예시를 보고 작성을 하시면은 가장 빠르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 샘플 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네요.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이번에도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더 즐거운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네, 아직 질문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 잘 배웠는지 복습하는 개념에서 퀴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현판 사진을 갖다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진짜 멋지게 막 이렇게 썼다면 인정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예술품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 막 붙일 수 있잖아요. 이건 너무 좀 저는 기억이 정확히 납니다. 저도 납니다. 이거는